자, 우리가 이경실 씨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두 명의 남편에게 평생을 상처받아왔던 한 여성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전달해드린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정말 가슴이 꽉 막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참 안타까운 비보까지 전해졌으니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경실 씨 같은 경우 전 남편과의 이혼 사유가 이런 손찌검 때문이었죠.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이 당시 2019년도에 현재 남편은 징역 선고를 받았다. 두 명의 남편이 정상이 없구나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은 분들에게 들었고, 이경실 씨가 그래서 굉장히 굳세 보이는 여성상,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신 상황에서도 가장의 역할을 했었던 여장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동치미에서 특히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기도 했는데,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나는 원래 다투게 돼도 금방 풀고 화해하고 재미나게 살자는 주의다. 전 남편에 대한 신뢰가 확 무너지니까 그 충격 때문에 무건 수행에 들어가게 되더라. 전 남편과 대화도 하지 않게 되었다. 지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랐을 때가 정말 비참했다. 방송에 출연을 해도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 알다시피 이경실 씨가 전 남편과는 손찌검 때문에 이혼을 했고, 2003년도 이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남편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죠. 이게 정말 당시에 2000년 초반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생긴 지 36일, 한 달 정도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2016년도 그 두 번째 만난 남편도 8월달 지인의 부인 A씨와 술을 마시고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운전하는 차에 태워 집에 바래다 주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해서는 안 되는 손장난, 두 남편이 다 손이 문제였네요. 1심 당시 이경실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항소를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경실 씨는 남편의 결백을 믿는다, 그런 글을 또 SNS에 올려서 2차 피해를 가하게 됐다라는 이유로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때도 의견이 많이 나뉘었어요. 이경실 씨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어서는 안 된다. 뭐 남편이 정말 결백한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다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경실 씨의 이 비보가 터져졌으니 이게 참 많은 분들이 또 한번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경실 가슴 아픈 비보. 뇌출혈 때문에 큰언니가 결국 하늘로 떠나게 됐다. 엄마 걱정 말고 편히 가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경실 씨의 언니 되는 분이 이렇게 딱 모셔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12월 17일 날 SNS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14일 날 자신이 썼던 일기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언니 상에 대한 이야기였죠. 뭐라고 했느냐? 10박 11일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일기를 시작했는데, 우리 엄니의 자녀, 1남 4녀 중 큰딸, 저에겐 큰언니가 오늘 아침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96세 어머니에게 점심에 이 소식을 전하고 저희 집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어머니의 쇼크를 달래려고 어머니의 자녀 1남 3녀와 두 사위, 제 딸과 아들이 안절부절이라고 적었습니다. 마시는 우황청심환을 2시간 간격으로 2병을 드셨는데 계속 우시고 믿어지질 않는다. 엄마 나야 하며 전화하던 목소리, 우리 집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말하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며 흐느끼십니다. 엄마가 저희 집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온다고 했었던 큰언니. 그날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어 병원에 입원했고 4일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얼굴도 안 보고 간 못된 이라면서 대성통곡 하시는데 같이 울었네요. 결국 가족 모두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도
모친의 곁을 이경실 씨가 지켰다고 합니다. 입관 때도 언니를 배웅했는데 어머니에게 나도 아빠 입관할 때 슬픔을 주체 못하겠던데 엄마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큰언니 자식들이 내일 자기 엄마 마지막 모습을 보며 마음껏 슬퍼하며 보내주어야 하는데 할머니가 어찌 되실까 신경 쓰여서 그 아이들이 제대로 슬퍼할 수 있겠어? 큰언니랑 여행하며 즐거웠던 모습, 그런 이쁜 모습을 기억하며 지내요. 입관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게 뭐가 좋아? 라고 말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경실 씨는 엄마와 가장 많이 여행한 언니였기 때문에 얼굴을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전하고 엄마 걱정 말고 편히 가시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16일 날 이미 발인과 장례 절차에는 다시 모친의 곁을 지켰다라고 하는데요. 가는데 순서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모두들 건강 지키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 며칠의 근황이었습니다. 큰언니의 명복을 빕니다. 라면서 이렇게 납골당에 모셔진 사진과 함께 공개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이경실 씨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려 본다면 이 집안에 또 가족상을 당하게 됐으니 굉장한 비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과 4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니 이 많은 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시느냐, 뇌출혈이 무섭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길래 4일 만에 사람이 저렇게 세상을 떠나버리냐. 최근 연예계에서 아시다시피 가족상을 당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뇌출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종류와 증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전달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경실 씨가 가는데 순서가 없다라고 했었던 만큼 뇌출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히 최근이었던 걸 보면 겨울철엔 아시다시피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 관련 질환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은 나가실 때 목도리, 모자 꽁꽁 싸매고 나가셔야 한다. 추울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특히 고혈압성 뇌출혈 같은 경우 뇌졸중 가운데 약 10%를 차지하며 뭐 나이라던가 혈압이 높다던가 뇌경색이 있다던가 당뇨가 있다던가 그런 분들에게 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50대에서 6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 뇌출혈이 무서운 게 한 번 일이 터지면 약 40% 정도는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통증,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항상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한다. 어찌됐건 이경실 씨 같은 경우 사실 과거에 이렇게 2명의 남편을 뒀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도 아팠고 거기에 언니도 세상을 떠나보냈지만 이경실 씨 본인도 과거사를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많단 말이에요. 평소에 유쾌하고 호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2003년도에 남편 손모 씨가 잠을 잘 자고 있던 이경실 씨의 등과 둔부를 야구방망이로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그때는 5박 6일 동안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상태였다라고 해요. 말없이 여행을 다녀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야구방망이를 든 남편 때문에 결국 경비실로 도망치다가 붙잡혔고 또 발로도 피해를 입었고 당시 이렇게 입원을 했었던 모습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당시 갈비뼈 전치 4주, 골반뼈는 전치 6주, 방송활동은 약 50일가량 쉬었는데 이게 얼마나 좀 피해가 컸는지를 알 수가 있죠. 내버려 뒀다면 아마 더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결국 첫 번째 남편 손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상습적인 손찌검 때문에 특히 신혼 시절이었던 1992년도에도 남편의 손찌검으로 고막이 터진 적이 있었고 또 그로부터 4년 뒤인 1996년 남편 때문에 허리 디스크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경실 씨는 맞아도 참고 아파도 얼굴이 알려진 직업이었기에 그냥 숨겨야 했다라고 생각했죠. 이 아픈 가정사가 다 알려진 이후에 자신의 이 개그를 대중들이 편하게 듣지 못할까 오히려 그게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첫 번째 남편 같은 경우는 항상
부인을 의심하는 질환이 있었고 만취 상태가 많았다라고 해요. 이 첫 번째 남편이 항상 전화로 이경실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질투심도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손모 씨, 바로 손광기 씨가 결국 문제가 되고 말았죠. 뭐 이것뿐입니까? 그로부터 두 번째인 남편 최명호 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차 뒷좌석에 지인을 태우고 말도 안 되는 이 손놀림. 결국 어떻습니까?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최명호 씨는 또 건축 관련 사업가이기도 했어요. 이 사실 굉장히 일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경실 씨가 선고가 됐음에도 나는 결백하다라는 걸 믿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나중에는 상대방 측의 의도가 일부 드러나면서 합의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끝나게 됐다고 합니다. 참 이경실 씨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던 개그맨일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언니에 대한 이런 비보가 터졌으니 앞으로 또 이경실 씨를 바라보는 많은 대중분들이 재밌게 시청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다 또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지를 스스로가 염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고인분의 명복은 진심으로 빌어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 달 전 아들을 잃은 진시몬. 지인 전화가 안 되면 가슴이 울렁거린다.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진시몬 씨가 얼마 전 아들을 잃어서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알고 보니 진시몬 씨에게 숨겨져 있었던 굉장히 많은 비하인드가 공개가 됐고 아들을 잃은 것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질 듯한 기분을 느꼈을 진시몬 씨가 더욱더 안타깝다, 더욱더 안쓰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20대의 창창한 26살의 아들이었던 이 둘째 아들이 석 달 전 필리핀 현지에서 의류 사업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눈을 감게 됐지 않습니까? 진시몬 씨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두 아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낸 것이 약 12년 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12년을 무려 기러기 아빠로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결국 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고 말았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진시몬 씨도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루에 행사를 정말 여러 개를 뛸 정도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며 자식들과 와이프를 위해 기러기 아빠를 자처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보니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는 비하인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고향 제주도를 찾은 진시몬의 모습이 그려졌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둘째 아들이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까지 하며 바쁘게 살았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3달 전, 불과 얼마 전입니다. 요즘 젊은 20대 친구들이 갑자기 심정지가 오는 경우,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저도 주변에 물어보면 이 30대, 40대 나이 할 것 없이 갑자기 심정지가 온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백신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번 사태가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좀 알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보면 정말 허망하게 아들을 떠나보냈는데 그 중에 큰아들은 오랜 유학생활 끝에 국제 변호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니 이런 일이 나한테도 생기는구나 싶어 너무 힘이 들었다라고 해요. 바쁘게 살면서 뭐든지 좀 해보는데 그래도 혼자 있거나 하면 아들 생각이 나고 아직까지 잘 믿기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석 달 전이니까 아직 49제도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이 진시몬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마음이 쓰라리고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특히나 아이들과 너무 떨어져 지내고 한 침대에서 데리고 자지도 못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된다. 가족이 떨어져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만들어버린 것 같아 너무 힘들다. 괜히 아이들을 아내와 함께 유학을 보내가지고 결국 이런 사태가 온 게 아닌가, 이런 마음까지 들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진시몬 씨에게 숨겨져 있었던 여러 가지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최근 심장마비 사망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러기 생활을 굉장히 후회한다라고 했습니다. 진시몬 씨가 조금 젊을 때의 모습인데 요즘에는 정말 나이가 확 체감되는 모습이 얼굴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결국 나이 든 아버지가 되고 마는 거죠. 젊은 시절에 그만큼 열심히 달렸었던 진시몬 씨인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방송에서 모친도 만나게 됩니다. 이 모친이 외국에서 쓰던 살림들은 다 정리했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이 어머님에게는 손주죠. 손주의 살림들을 정리했냐라고 하자 아들인 진시몬 씨는 그냥 급하게 왔다. 그때 상황이 뭘 챙기고 이럴 정신이 없었다. 또 거기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유품을 정리하고 빨리 한국에 데려가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어디 안 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 손주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 바쁘게 살아라 라면서 손주를 향한 그리움과 아들을 향한 걱정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진시몬 씨는 1년 전 곽창선 씨와 듀엣을 결성하여 활동 중인데요. 함께 활동하는 곽창선 씨는 스케줄을 소화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남자로서 아빠로서 지켜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그저 형이 기운을 많이 차리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줘서 고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거겠습니까? 49제도 끝나지 않았으니 아마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와 이혼한 이야기가 나와요. 알고 보니 기러기 아빠가 뭡니까? 혼자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가족들은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기러기 아빠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진시몬 씨가 무려 12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29살인 첫째 아들을 결국 만났다. 첫째 아들은 오랜 유학 생활 끝에 국제 변호사가 되었다. 어학연수를 1년마다 보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더라. 그래서 제일 큰 희생을 하는 게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외로움을 느끼는 게 1년, 2년, 3년 다르더라. 그러면서 우울증 같은 것도 왔다라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결국 전처, 아내와 의견이 갈리며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외로워하는 진시몬 씨가 이제 아이들이 컸으니까 아이들은 해외 생활을 하고 당신은 나와 함께 있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말들을 했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는 많은 남편들이 그 과정에서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 와이프 아내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도 하고 또 이 해외 생활이 솔직히 한국보다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지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아니면 한국에 있는 남편과의 의견이 점점 이제 사람이 몸이 떨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기러기 아빠들의 최후는 결국 돈 다 뺏기고 이혼당한다. 이런 말이 괜히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진시몬 씨의 전 와이프가 그랬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의견이 갈리게 됐다라는 걸 보면 이런 기러기 생활, 유학 생활 중에 아마 많은 부분에서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에게 막내가 하늘나라를 가고 아빠가 하나 남은 너한테 의지하고 집착을 하게 되더라. 잘못되면 어쩌나 어떡할까 싶어 연락도 한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첫째 아들에게 계속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없던 트라우마도 생겼다고 해요. 전화 몇 번 안 받으면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합니다. 이거 공황장애 증세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좀 힘들었지 않나. 그리고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다. 주변 지인들도 전화를 안 받으면 힘들다고 해요. 인생, 사람이라는 게 한순간이지 않냐. 떨어져 지내다 보니 한 침대에서 잘 자지도 못했다. 이번에 셋이 아이들과 만나면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둘째 아들 수목장을 한 나무 앞에 앉아 자주 오겠다며 마지막까지 아들을 향한 그리움을 거듭 드러냈는데요. 이런 진시몬 씨가 안타까운 것은 또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빚도 7억이나 빚졌고 7년간 업소일을 하며 청산을 했었던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러기 아빠 생활만 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며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됐던 진시몬 씨는 제가 육지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할 때 가족회의, 친척회의를 하여 그냥 제주도에 있어라. 돈이 어디 있냐? 라고 하여 제주도에 들어갔고 음악을 한다니까 어머니가 말렸다고 합니다. 결국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제주대의 동창 친구와 칫솔 살균기, 치약 압축기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빚을 져서 결국 전체적으로 7억 정도 빚을 지게 된 거죠. 참 이게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계속 스타덤에 올랐음에도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다 보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그때 다시 선생님하고 의리로 시작했고 선생님이 벌면 주는 대로 받았고 계약서 같은 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유명세에 비하여 돈이 정말 심각하게 적었다고 합니다. 결국 군대를 다녀와서 무작정 시작한 사업, 제가 말씀드렸던 칫솔, 치약 사업. 처음에는 전국 10개의 지사가 있었고 TV 광고도 했는데 반응이 좋았고 연락이 와서 물건 2,500개를 달라고 하여 현금이 없고 가계수표, 단기 순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물품을 찍어냈는데 이거 자기 돈으로 찍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사기를 당한 겁니다. 주문만 해놓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거죠. 요즘 경제가 힘들다 보니 요즘에는 이런 일이 더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결국 7억 정도 빚을 졌고 업소에서 일을 많이 하여 라이브 카페,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보약 같은 친구로 오랜 공백기를 벗어나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성공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제주도 아파트까지 사드렸는데 잘 될 줄 알았던 진시몬 씨가 참 힘겨운 과정을 겪어서 아내와는 헤어지고 둘째 아들은 떠나보내고 기러기 아빠 생활을 12년간을 해왔음에도 얻게 된 보상이라곤 외로움과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밖에 남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진시몬 씨가 뭐 미스터 트롯, 사랑의 콜센터 요즘에 하는 많은 예능 방송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아 진시몬 씨 여전히 잘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몰랐던 이런 아픔들이 이렇게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는 스타들이 화려한 인생만을 사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황망한 순간도 일반 대중들보다 더 크게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이런 진시몬 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비보들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이 조문객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가요계에서 정말 뭐 이름을 떨치고 있고 특히 트로트 가요계에서는 더더욱 이름을 떨치고 있는 가수 진시몬 씨에 대한 안타까운 비보가 또 전달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현장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 가수 진시몬 씨가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 이 내용이 지금 오늘 연예부 기사 뭐 탑급을 거의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스터 트롯 시리즈의 탑6 멤버들도 이 조문객으로서 이 행렬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상 속의 주인공, 물론 이 영상은 뭐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하고 있는 한 장례식장의 예시 자료일 뿐입니다만 실제 상황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기사 내용인데요. 자,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진시몬 씨가 이 막내 아들이 있어요. 아드님이 몇 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 막내 아들, 최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후폭풍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왜 후폭풍이 큰지 좀 조목조목 짚어드리자면, 우선 진시몬 씨가 이 방송에 등장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9제도 지나지 않았다. 49제조차 지나지 않은 현재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4대 천왕이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자, 얼마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이다라며 얼굴이 이렇게 등장했는데 모자이크가 쳐져 있긴 합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얼굴이 굉장히 좀 갸름하고 곱상할 것 같은 참 멋진 외모를 소유하고 있을 것 같은 딱 막내 아들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 진시문 씨가 오열을 했는데요. 한 유튜브 채널에 진시문 씨가 등장하여 최근 막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상을 치렀다라며 외국에서 막내 아들이 혼자 살았다. 그런데 이 아들이 혼자 지내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다고 하는데 너무 늦게 발견이 되었다. 새벽에 급히 응급실에 갔을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그래서 차마 아들이 가는 모습조차 보지 못했다. 바쁜 가수 활동 때문에 아들에게 신경조차 많이 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막내 아들이 참 예뻤다. 내가 돈을 벌려고 아이를 잘 키우지 못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다. 나중에 조금 노래가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려서 4천만 원짜리 전셋방을 잡고 아들을 키우게 되었다. 그 이후에 아들이 아내, 큰아들과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막내 아들이 외국에 있었다라는 얘기로 추정해 봤을 때 필리핀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것 같고 이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진시문 씨가 워낙 트롯계에서 좀 레전드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행사와 많은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 아들과의 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되는 거죠. 어찌됐건 이 트롯 가수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돈을 모아서 4천만 원짜리 전셋방을 진시문 씨가 마련을 하게 됐고 아들을 키우다가 아들과 아내, 큰아들 그 모든 가족이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따지고 본다면 진시문 씨는 요즘 흔하게 말하는 비둘기 아빠 생활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막내 아들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으니 이 가는 모습조차 보지 못했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일을 당하니까 진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기억력도 많이 없어졌다. 아직도 문자 연락이 올 것 같다.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49제도 지나지 않았다. 기자들이 아들의 사망 소식을 기사화하고 싶다라고 인터뷰 요청이 왔다. 그런데 전부 다 거절하고 지인들끼리 조용히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드님이 세상을 떠나던 그 순간 장례식만큼은 비공개로 치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인들끼리 조용히 아들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내 막내 아들은 너무나 불쌍한 아이다. 나는 아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어줬다. 막상 이렇게 되니 우리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다.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오열을 했습니다. 자, 이 아드님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가는 모습도 못 봤다라며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린 진시몬 씨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본인이 직접 말했다시피 자신이 돈을 벌어야 했고 트롯 가수의 생계가 정말 1%를 제외하고는 다 힘든 그런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들도 자신의 어머니, 할머니가 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진시몬 씨가 더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 같고 아마 초창기에는 발라드 가수 활동을 했었던 진시몬 씨가 90년대 말을 기점으로 트로트 가수로 전향되었다. 그리고 96년도 KBS 드라마 며느리 삼국지의 주제가를 부르면서 2022년에 K문화예술대상 가요 부문에서 최고 인기가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이런 영광까지 있었는데 그런 영광이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던 진시몬 씨가 결국 막내 아들과의 소중한 시간도 제대로 보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으니 이거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떠나보내는 것도 너무나 통탄할 일이지만 알다시피 이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일도 정말 엄청나게 통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연예인들도 빛나는 스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참 불행한 면이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 이 막내 아들이 병원에서 이틀 동안 심장마비였음에도 소생시켜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병원에 이틀을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어찌됐건 가장 이 진시몬 씨가 마음이 아팠던 건 그 마지막을 함께 하지 못했다라고 자책감을 비추게 된 거고, 이 아이가 떠나는 순간까지도 이 아버지를 많이 생각했다.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반찬이 부족한 식탁에서도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을 떠올리며 갔다. 라며 진시몬 씨를 이 무속인이 위로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신은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걸 신빙성 있다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지만, 이 진시몬 씨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었으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주고 싶었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문자나 카톡이 오면 우리 아이가 보냈나? 라는 생각에 확인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이 진시몬 씨 아들, 이렇게 젊고 창창한 청년이 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을까요? 그 사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참 병원에서는 그냥 심장마비라고 하니까 심장마비에는 워낙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누리꾼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0중 8구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일 것 같다. 100% 백신 부작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100% 맞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 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던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사례는 뉴스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마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막내 아들도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 온 게 아니냐.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긴 합니다만 뭐 그게 100%라고 또 할 수는 없겠죠. 어찌됐건 이 젊은 청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거라고는 아마 진시몬 씨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장례식조차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비공개로 치러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탑6 멤버들, 이 미스터트롯의 멤버들조차 이 진시몬 씨를 정말 선배님으로 깍듯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탑6 멤버들이 이 장례식장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진시몬 씨가 비공개로 이 모든 것을 진행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과거 사랑의 콜센터 때 조항조, 진시몬 이런 선배 가수들이 탑6 멤버들과 노래 대결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때 보면은 이렇게 진시몬 씨도 등장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죠. 이 탑6 멤버들은요, 트롯계에서 굉장히 아끼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한때 전성기를 구가했던 트롯계가 긴 시간 침체기가 있어 왔지만 이 탑6 멤버들의 활약과 엄청난 인기 덕분에 이 트롯계 전체가 확 격상되는 상황이 분명히 찾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탑6 멤버들을 조항조, 진시몬 이런 선배 가수들이 너무나 예뻐했는데, 사실 그런 상황임에도 이 멤버들이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비공개로 이 장례식장이 치러졌기 때문이죠. 참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 막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뭐 과거에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싶었던 막내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진시몬 씨의 인기에 못지않은 정말 똑똑한 그런 청년이 되고 싶었던 유학 생활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큰아들과 막내아들, 뭐 아내가 다 같이 유학을 갔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아이들이 학구열이 높아서 그렇게 가게 된 거라고 합니다. 통화하고 문자만 주고받고 뭐 현지에도 한 번씩은 가봤지만 아이들이 걱정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내외가 잘 없었단 얘기예요. 진시몬 씨는 한국에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고, 비둘기가 아닙니다. 제가 좀 잘못 말을 했네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더 이 비통한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 아들이 옷을 디자인해서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빠 나 아파트 샀어 라고 자랑도 했다고 합니다. 2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상에 없는 옷을 만들어 히트도 치고 자기가 차도 사고 직원들도 있고 회사도 운영하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이러나 싶었다. 아빠 내가 나중에
차도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가요계에 정말 통탄할 만한 일들이 계속하여 빗발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명성황후로 이름을 날렸었던 배우 이미연 씨.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 같은 소식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불과 작년에 7년의 공백을 갖고 있는 이미연. 배우 뭣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언제든 작품 가능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과거 이혼 이후부터 간간히 예능 방송에도 얼굴을 비쳤고 좀 활동을 재개하려는 듯한 움직임도 살짝은 보였던 이미연 배우이지만 지금 너무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때 뭐라고 했느냐? 최근 한 매거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 작품에 대한 생각, 근황을 전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업에 대해 시작은 멋모르고 했지만 하다 보니 잘하고 싶었고 1등도 하고 싶었다. 영화를 하면서 배우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미연 씨가 왜 장례식장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됐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 추모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영화 좋아해줘를 마지막으로 긴 공백기를 갖고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전히 작품 관리를 위해 관리하고 있다. 필라테스를 아주 오래 했다. 15년 가까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꾸준히 수업을 들었다. 언제든 작품을 시작할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몸 상태도 큰 변동 없이 유지하는 걸 목표로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미연 배우 사실 작년에 살짝 활동을 하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했다. 여전히 아름다운 책받침 속의 그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미연 배우 왜 장례식장에서 모습을 드러냈는지 많은 분들이 아마 좀 믿겨지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례식장, 이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추모를 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미연 배우가 사실 큰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불성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큰 논란 없이 어찌 본다면 꾸준히 배우 활동을 했었어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공식석상에 이렇게 델보라고 하는 유명한 명품 가방 브랜드이거든요. 여성분들에게는 에르메스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명품 브랜드에 이렇게 행사에 초대를 받을 정도로 2016년도부터 방송 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했음에도 꾸준히 업계에서는 이 이미연 배우를 찾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나이가 이미 이미연 씨가 굉장히 좀 나이가 많거든요. 김승우 씨와 이혼한 이후에도 사실 이미연 씨는 꾸준히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1년생이면 이거 벌써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못해도 50대에서 이제 60대를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이런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과거의 명성황후는 여전히 명성황후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미연 배우가 이런 단독 기사가 떴습니다. 바로 20일 이미연 배우가 부친상을 당하게 된 거죠. 슬픔 속에서 빈소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미연 배우가 생전 아버지와의 돈독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물론 이미연 배우의 나이를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나이대가 어느 정도 비정상적인 범주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너무나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미연 배우는 알다시피 김승우 씨와의 결혼 이후 이혼을 하고 나서 여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어찌 보면 일반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맞게 된 거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 이미연 아버지 이영택 씨가
별세했다. 향년 85세. 이미연은 가족과 함께 현재 슬픔 속에 빈소를 지키고 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성모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이 되었다. 고인의 발인은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에 엄수되며 장지는 시안 추모공원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일반인들 7080 세대에게 이미연은 여신이었는데 고인의 명복을 빈다.